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개헌 의지를 강조하고요. 남북 고위급 회담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도 피력했는데, 의지를 피력한다고 평화가 정착될 것 같으면 이렇게 누가 못하겠습니까? 자, 이 개헌과 한반도 평화 정착 두 가지는 지난 100일 회견 때는 나오지 않았던, 진 100일 회견 때는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남북회담 다음 날로 이렇게 잡힌 것도 의도적인 어떤 입장이 있었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신년사에서 개헌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 국민의 뜻이 국가 운영에 반영되도록 국민 주권을 강화해야 된다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저한테 댓글 다는 분들 중에 무슨 시골의 이장이 지방 분권을 가지고 개헌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싶어요.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을 국민들 중에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의 지방 분권과 자치도 지나치게 과도해서 지방자치제의 폐단이 만만치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선거로 뽑고 또 예산 편성도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연관 있는 지방의회에서 만들고 그러면서 돈들이 낭비되면서 맨날 축제니부터 시작을 해서 보도블록이니 공사판이니 이런 식으로 가고 서울만 해도 구청마다 무슨 길, 무슨 경리단길이 생기니까 막리간길, 무슨 가로수길, 샤로수길부터 온갖 형태의 유사한 흉내를 내는 일들이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으로 지자체에 난무를 하고 있는데 지방 분권과 자치를 더 강화한다. 그리고 국민들 중에서 지금 기본권이 보장이 되지 않아서 문제를 느껴서 사는데 아쉬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권 보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한다는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아무도 대운하를 원하지 않았는데 한반도 대운하하다가 4대강 공사를 벌인 이명박 전 대통령만큼 황당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석하는 한마디로 이 언론의 보도 논조는 개헌은 국회가 보통 주도적으로 하는데 개헌이 국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경우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이슈에서 소외돼서 그래서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나서지 않는다. 집권 4년차 지지율이 20%로 떨어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을 이슈로 꺼낸 것 역시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성붓으로 해석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이거 깨냈다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퇴짜 먹었죠. 이에 비해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의 개헌을 주요 아젠다로 꺼낸 것은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보인 거다. 그래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들과 후보들이 약속을 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그 국민투표를 하려면 세금 1200억을 별도로 하려면 더 써야 되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지자체 선거 때 같이 하자.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국회의 협조도 강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나서주라 하는데요. 지금까지 국회가 개헌을 주장한 것은 이원 집정부제 같은 이 정치 구조,
권력 구조 개편에 관한 문제였지요.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를 하느냐, 내각제를 하느냐, 4년 중임제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었고, 국회에서 개헌을 원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원 집정부제의 방점이 찍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나선 부분은 무언가가 지금 겉으로 이야기하는 목적과 뒤의 목적이 좀 다른 거다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국회의원의 66% 정도가 개헌에 찬성한다는데 그들이 찬성하는 것도 국회가 더 힘을 가지는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찬성한 것이지, 권력 구조 문제는 언급하지도 않고 국민 기본권과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화해서 개헌을 한다라는 부분은 이건 뭔가가 다른 속셈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한 이틀간 강조를 했죠. 그래서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에 권고한 내용 중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내용을 헌법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으로 이렇게 바꾸자라는 말이 나왔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자유라는 말을 빼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고 하고, 또 이 새로운 조항을 넣어서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소득 보장, 이거는 기본 소득 같은 이런 정부가 일정하게 돈을 나눠주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넣자라는 부분이고, 기간제, 파견제를 사실상 금지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지금 한국의 노동 현실에서 맞지 않다고 비판했고, 원칙적 해고 금지, 노조 경영 참여 보장 등을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보수 언론이 재계나 그들에게 광고를 대어주는 재벌들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요인들, 그래서 일종의 좌파적이나 노동지향적 경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굳이 헌법 정신에 이런 글귀까지 넣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좌파적 사회로 한국을 만들어 가자라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던 부분은 맞지요. 특히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정리해고 금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노동이사제 등도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이사제를 통해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정리해고라는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다라는 내용도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비정규직을 아예 폐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도 들어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뭐 기간제, 파견제 이런 부분을 폐지하는 부분 속에 들어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 소송과 소비자들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보장 등도 명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흔히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줄이고 국가 주도의 사회적 경제라는 표현을 새로 넣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국가는 경제를 규제 조정해야, 그리고 토지에 필요한 제한 의무를 과해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국가, 과도한 국가 개입을 이렇게 정당화하고 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흔드는 부분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386 주사파, 그리고 이 정권의 근간이 되는 이 시민운동을 한 경제학자 등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담았다고 봅니다. 자신들은 이 개헌 문제가 통과되면 한마디로 자신들이 주장해온 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사회가 일종의 선언적으로 완성되는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는 흔히 재벌을 옹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세력들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세력이 누구냐? 한국당을 위시로 한 이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옹호하는 경제 시스템을 해체해 놓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개헌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면 자신들이 서민이나 노동자 등을 위한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불리할 게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개헌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힘이 있을 때 정부 주도로, 역사상 거의 처음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 외에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런 개헌 조항을 밀어붙이는 것은 희귀한 예인데요. 이걸 가지고 밀어붙여서 실패하더라도 수구 세력의 반발로 이게 되지 않았다. 특히 지자체 선거하고 같이 밀어붙이면 지자체 선거 때 이슈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논란에 대한 찬반의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없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은 한국 현실에서 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찬반을 따지게 되면 국민들이 국가적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저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정부 주도의 개헌안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겠지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노조의 이 고용 기한을 무기로 하는 부분, 그리고 간접 고용이 없이 파견제나 이런 게 없이 기간제가 없이 직접 고용하는 부분이 고용의 다양화되어가는 전 세계적 자본주의 추세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고,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줘야 된다는 부분도 어디까지 그걸 적용할 것인가 불명확하다 이래 보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도 부당 해고는 법률이나 판례로 막아야지 헌법에 명시하냐 하는 문제가 있고, 노동자가 사업 운영에 참여를 보장받는 부분도 노조가 결국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소비자들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법률로 정한 문제지 그게 헌법에 들어갈 문제냐. 또 국가의 토지 불평등 방지 의무도 개인이 가진 사유재산의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사회적 경제 육성도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주의를 말하는 거냐,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냐,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부인하는 거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건이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시나리오에서 일정을 이렇게 보면요. 국회 개헌 특위에서 개헌안 합의 시도를 하고 그 기한을 2월까지를 개헌안 합의 시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이 개헌안을 3월 달에 발의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밀어붙이고, 그리고 5, 6월에는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 가결될 경우에 지자체 선거 때 같이 하자는 거고, 부결될 경우에는 또 다음에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그 헌법 정부의 안에 보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사회주의적 요소 강화 외에도 국민의 기본권 조항을 둘러싸고 몇 가지 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력을 강제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즉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이 군대 못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 복무를 허용을 헌법에 넣겠다는 거고요. 사행을 폐지하는 것도 헌법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진보 보수층이 대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 요건 중에 하나이죠.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한다. 종교 때문에 군에 못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 중에 몇 명이 됩니까? 또 더 나아가서 사형수가 전체 국민 중에 몇 명이 됩니까? 이런 부분을 굳이 헌법에 넣어서 자신들은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남은 인권이라고는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국가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대비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 양심적 병력 거부와 사형제 이 두 가지 이슈는요,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결정한 부분을 국회에 지금 현 정권의 시다발이 격인 개헌 자문위가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형제는 96년하고 2010년 두 차례에 모두 헌재가 합헌이라고 했고, 양심적 병력 거부도 2011년에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헌특위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이요, 또 더 나아가서 개헌안에 법관 인사나 사법행정권을 총괄하는 사법행위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안까지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권이 가깝다고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까지도 너무나 정치적이고 법원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따를 생각이 없다라고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이 개헌특위자문위원회 이 초안 중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뿐만 아니라 국민안전보장이라는 조항이 삭제됐는데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라고 이런 초안에 지금 넣어놓으면서 이 현행 헌법의 언론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수정을 했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를 널리 보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어서 50조에는 현행 헌법에서 규정한 세 가지 기본권 제한 사유 중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만 남겨두었는데요. 자, 이거는 결국은 국보법의 무력화를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넣었다는 겁니다. 자, 국보법의 찬양 고무죄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하는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헌법에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삭제해버리면 결국 찬양 고무죄라는 것이 그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문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보법 폐지를 직접 밀어붙이지 않고 헌법을 개정해서 밀어붙이겠다. 지금 국보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간첩이나 종북, 친북, 주사파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보법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국민의 99.999%는 국보법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정권을 잡고 있는 권력 핵심에는 국보법이 불편해 죽겠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당신들이 친북, 종북, 주사파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찬양 고문은 간첩이나 반국가 단체를 조사할 때 핵심 조항인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찬양 고무에서 수사해서 저놈 이상한 놈 아니냐 해서 조사하는데 조사할 근거도 아예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문 대통령은 대선 토론에서 국보법 7조 즉 찬양 고무죄를 없애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그걸 헌법을 개정해서 없애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또 정부 헌법 초안에는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많이 도입한다고 합니다. 촛불로 재미 보고 나니까 이제 촛불을 몇백만 개 이상 들면 자동으로 대통령 쫓아낸다 이런 조항을 넣고 싶어서 그럽니까? 그래서 국가 주요 정책을 정하는 중요정책 국민투표제, 헌법 법률을 국회로 통과하지 않고 국민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 법률안 국민발안제 등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중요정책 국민투표제는요,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한 정책에 대해 유권자의 100분의 3 이상이 국민투표로 정책을 정하자 할 경우 국민투표를 의무화했다는 겁니다. 20대 총선 유권자 숫자가 4,210만 명인데 그러면 126만 명이 동의할 때 사드 배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것도 고쳐가지고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라고 바꾼다는 겁니다. 개헌 절차도요. 국회의원 제적 과반, 대통령 발의로 가능하지만 개헌 초안은
국민 60만 이상이나 국회의원 3분의 1로 이렇게 바꾸고요.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국민 소환권과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로 법안을 무효화할 수 있는 국민투표제도 신설하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촛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소수의 이 응집된 우중들이 국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고 흔들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놨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신년 회견 중에 헌법이 들어간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가 주로 달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일단 지자체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내어 걸어서 다수로부터 파퓰리즘식 헌법에 의한 이 지자체 선거 승리를 유도하고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국가적인 어떤 체제 시스템을 이 헌법을 만들어서 아주 못을 박아 버리려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 이후에 보수 세력이 제도적으로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자기들의 어떤 지적 만족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헌법을 고쳐서 이런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자부심이겠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개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마디로 국민들이 헌법에 이렇게 쉽게 법률과 헌법에 관여하게 만들고 국가 시스템에 관여하게 만들어서 파퓰리즘으로 선동해 나갈 경우에 북한과의 통일, 연방제 부분 그리고 대북 정책에 관한 부분들도 결국 북한에 바라보는 시각들도 2단계로 개헌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부분이 보다 쉽게 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핵심은요. 이번 헌법 개정의 핵심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은 헌법 개정이 쉽게 되도록 또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적대감이나 경계가 녹아버리도록 헌법 개정을 1차로 한 다음에 아마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집권할 때쯤 되면 또 헌법 개정을 해서 그때는 쉽게 될 수 있겠죠. 지금은 헌법 개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3분의 1을 통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때 2차 헌법 개정이 아주 쉽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본인은요. 한 번 하고 물러가는 사람이 그것까지 생각을 하는 건 무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음 정권에 가서 북한에 대한 이 연방제, 통일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또 쉽게 그렇게 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음 헌법 개정 때까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즉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 고무 찬양으로 체포되지 않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이번에 헌법 개정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